본격 기레기 타파 방송 저널리즘 토크쇼 M 14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후. 지난주 13회도 반응이 뜨거운 것 같고, 네. 이제 긴급 라이브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뭐 여지없이 노란 딱지가 붙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방송.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 방송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거 했잖아요, 같이 긴급 방송. 라이브. 네. 제가 타는 동네에 청취자가 계십니다. 이 특히 저널리즘 M을 좋아한다고 저한테 식당 하시거든요. 제가 어제도 밥 먹으러 갔는데 제보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아, 뭐라고요? 이동형 사장과 박지훈 변호사가 제가 없을 때 저는 웃기만 하고 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뒷담화를 했다고. 저는 제가 출연하면 저는 안 보거든요. 이거 저는 제가 출연하는 것만 봅니다, 주로. 네. 근데 제가 안 보는 사이에 그렇게 뒷담화를 했다고. 여기는 저를. 자리를 비우면 바로 그렇게 합니다. 자리 비우는 순간. 교수님, 그게 뒷담화가 아니고요. 그건 뭡니까? 팩트 체크라고.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보는데 교수님 뒷담화 하시던데 이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래서 어제 고기를 더 주시더라고요. 힘내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를 함부로 비우면 안 됩니다. 없으면 바로. 그래. 아 근데 원래 그날 그 전날이죠. 그 전날 최진봉 교수 모시고 하려고 그랬었어요. 아, 근데 그렇습니까? 장용진 기자가 이제 펑크를 내는 바람에. 아, 그러니까요. 저는 된다고 그랬어요. 네, 된다고 그랬죠. 저는 취소됐죠. 된다고 이따 그랬어요. 온대요. 네. 뭐 이따 한번 쏟아 부으세요. 막 이렇게 없을 때 또 없을 욕하잖아요. 때 그러니까. 장용진 맨날 말이야. 나이도 저보다 어려요. 나이도 어린데. 나이도 어리게. 야 또 나이가. 피덩이가. 맨날 그렇게 스케줄을 중복으로 잡아놓고. 그러니까. 장용진 씨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자기가 가는 사람이고 부르는 사람이고. 저는 교수님은. YTN도 끊고 온 사람이에요. 제가. 장 기자가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전화 연락 오퍼가 오면 무조건 받아. 오케이 돼 이렇게. 그러고 스케줄 오버 부킹이야?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분 마음이 또 이해는 가요. 아, 그래요? 이제 또 뭐 그 알릴레오 사태 이후로 아, 방송도 그치. 많이 끊기고 하다 보니까. 그 강성범 씨와 비슷한. 자, 아이씨, 왜 갑자기 저한테 그러세요? 근데 저 요즘 안 좋은 놈이에요. 요즘 뭐 잃을 게 없어요, 제가. 예, 없이 사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노란 딱지가 붙어가지고. 근데 저널리즘 M은 그나마 나 퐁당퐁당 그러니까, 맞아요. 붙었다 안 붙었다. 네. 근데 그 라이브는 100% 붙어. 그렇죠. 이 박지훈이 박지훈 때문에 앉자마자 욕짓거리거든. 박지훈은 공중파에서는 그렇게 아니요, 얌전하게 절대. 하려고 그러고 선물 쓰려고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 한다니까요? 그래요? 내가 이제 조금 세게 얘기하면 네. 교수님 그러지 말라고. 네. 자기는 여기 와서 저보다 한 10배는 하는 것 같아. 여기서 똥 다 싸놓고 말이야. 아 그래서 그 AI가 캐치를 못할 때가 있어요. 이번 아, 저는 이번 EJ 라이브 이번 라이브 이번 어, 라이브가 엊그제 했던 거 AI가 캐치를 못해서 처음에 몇 시간 그냥 나갔어. 광고가 중간에 턱 붙어서 또 아웃되더라고. 아 참. 그 박지훈 큰 소리 지를 때 아마 그때가 아니었나. 예. 맞습니다. 네, 박지훈이 문제예요. 박지훈이 문제. 또 씹을 사람 없나? 얘는 잘린 거예요? 아, 얘는 뭐 그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널리즘 토크쇼 M 14회 요새 저널리즘 J가 방송이 시즌 1이 중단됐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많은 국민들이 믿을 거는 M밖에 없다. 예. 하필 또 우리가 나타날 때 J가 사라졌고 맞습니다. J가 다시 부활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만큼 세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에이, 또 고민이 많을 거예요. 비교되지. 예. 오늘도 또 네. 출발한 지 15분 안에 노란 딱지가 붙도록.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의미한 존재 MC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MC 한번 나오세요. 아이 시구시구 들어간다 잘 시구시구 들어간다 작년에 갔던 우리 철수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아이 시구시구 왜 같이 안 아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 안녕하십니까. 때만 되면 국민의 마음을 앵벌이하러 오는 앵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야 그래도 이거 시사를 감히 했다. 좋다 때마다 오는 앵벌이, 네. 각설이 안철수. 앵철수. 야 각설이 5단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야 기가 막히다 주소 있는 거니까요. 아 이거 또 세트로 왔나 이거 보네 디테일하게 제가 깡통까지 준비했습니다. 예. 네. 이게 15,000원이에요. 야, 근데 이거 알았어. 이거 뭐 하는데 쓰냐? 이거 오늘 하루 쓰고 없잖아. 어? 오늘 하루 쓰면 못 쓰잖아. 이거 돈 좀 주시오 이게. 깡통이 너무 세 거예요, 근데 이게 각설이 같지 이렇게. 않게. 아 그래서 앵철수로 멀티플레이. 거예요? 자, 예 이렇게.
아까 누구 조언은 저기 스님을 한번 해보는 게 어땠나 그랬는데 네. 스님이 나와갖고 육포 먹는 거. 황교안 대표 덕분에 육식을 시작했습니다. 안철수 씨는 와서 또 처음 오자마자 또 그 호남을 방문했던데. 그렇죠. 그 호남을 방문한 건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지난번에 호남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도대체 뭘 했냐? 이런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 씨주 얘기하는데 형 얘기하는데 꼬삭꼬삭 깡통 저로 치워 임마. 그래서 안철수가 다시 호남인들의 마음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전혀. 예. 제가 이제 저도 호남 출신이고 제가 여기서만 고향을 깝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에 네. 가면 제 고향 어디냐고 계속 물어봐요. 궁금하면 여기 보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만 얘기하면 딴 데 얘기 안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다 이제 지인들이나 친구들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답니다. 뭐가요? 그러니까 그쪽 팀이 안 된다. 안철수 안 된다. 전혀 끝났다. 끝났다. 예. 이제 더 이상. 그리고 지금 이용주 의원도 뭐 오겠다고 지금 입당하겠다고 지금 누가 얘기하는- 받아준답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그 지방진가 어디서 거기서 여론조사를 했대요. 네. 광주 전남 지역, 광주인가 전남인가. 근데 지금 현역 의원 박지원 의원, 천정배 의원마저도 지지율 10% 이상 지고 있어. 지고 있다고. 그래,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거의 민주당이 싹쓸이하지 그럼요.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이런 생각인데 저는 그래요. 정치인이라고 하면 소신과 줏대와 미래를 보는 해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당시에 국민의당 선택한 사람들은 지금 호남 민심이 나쁘니까 내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다 탈당하고 안철수한테 그렇죠. 붙고 맞아요. 이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 본인들이 내가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그냥 내 소신을 가지고 쭉 밀어왔어 봐요. 지금 박수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뭐 다시 복당한다든가 이런 그건 거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는. 네, 예. 그럼요. 그거는 정치 철새예요. 안 돼요. 예. 이번에 심판 받아라 제대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저 슈퍼챗 우리가 계속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분들 때문에 살아갑니다. 슈퍼챗. 이분들 때문에 얘가 각설이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슈퍼챗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야, 그럼 더 안 하는 거 아니야? 내 돈이 저런 쓸데없는 데 쓰인다고 생각하면은 표정 안 좋잖아. 표정 안 좋잖아. 지난주 슈퍼챗입니다. 꼴통천국님, 제필림님, 제로스님, 님 뺄게요. 신광호, 카밀라 아버님, 정재진, 고니자, 마국주, 바리스타 김지수 TV, 최윤아 윤아, 정윤, 수원 큰언니, 컨피던트, 꽃은 누가 피우나, 촛불 들기 좋. 그리고 스파르타, 마리한화, 코코자, 은한팍, 지코 0315리, 천재 홈케어, 달려가보기, 박어진이, 김동희, 루디아, 황시목, 닭근의 떡정, K2, 이금희, 뉴레프트, 이블라블라, 허니베어 제이, 보브미디어 TV, 오지마 삼겹살, 오지 말라 그래? 오지마 삼겹살, 강동석, 경택손, 주가을 아빠, 염정혜, 지금 여기님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뭐 속보 같은 것 같은데 최강욱 변호사가 윤석열 총장 최강욱 비서관이 네. 윤석열 총장을 아마 고소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야 진짜 대쪽이네. 예. 그렇죠. 네. 제가 그때 EJ 라이브 때인가 얘기했습니다. 니네 잘못 건드렸다고. 최강욱은 건드릴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경고를 줬습니다만은 버리장머리 없이 오늘 장관이 기소를 했죠. 인사를 발표하는 그날 기소를 해?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지금 고소한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M 끝나고 바로 또 EJ 라이브가 예정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스트레이트로 3시간 그냥 들으면 됩니다. 오늘 개탄한 날? 그렇습니다. 예. 바로 형님은 그럼 낮에 측면승부 녹음하고 라디오 하고 오고 이거 3시간 연달아하고 야 진짜 안쓰럽다 형님 같이 같이 일어납시다. 이게 마음 편하고 좋겠네. 이렇게 이렇게 함으로써 너무 고생하잖아. 민주당 승리에 좀 도움이 됐으면 이런 철학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고 있음에도. 예. 내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오늘 YTN PD가 와서 민주당 행사를 하면 안 된다. 총선 때 그 시사 진행자가 하게 되면 그 공정방송에 금지되거든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 해서 그러면 나를 잘라라. 나는 민주당으로 가겠다. 그래 민주당이 니한테 뭘 해줘도 그러냐. 민주당은 나한테 해준 게 없다. 아무것도 다만 나는 우리 조국과 민족을 사는 것이다. 이랬다. 그렇지. 그렇게 말해도 얼마나 뿌듯하든지. 아우. 그 조국은 어떤 조국?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여러분들 오늘 쭉 그냥 3시간 다이렉트로 스트레이트로 들으시기 바라고. 우리 저널리즘 주간 미르 먼저 고고고. 미르 미디어 내 가짜뉴스 생산지 100% 옐로우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주간 미르 소식입니다.
이동영 사장의 내기 불패 전적이 또다시 이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월요일 청정구역 녹음에서 맥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던 중 MC 장원은 맥주는 기호식품이라 입맛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언급하였고, 이에 이동영 사장은 그거 다 마케팅이다, 눈 감고 먹으면 맛이 다 똑같다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고깃집 운영 경험과 대학 시절 수년간의 맥주바 알바 경험으로 맥주맛 감별에 자신이 있었던 MC 장원은 10만 원 빵 블라인드 테스트 내기를 제안하였고, 이동영 사장도 흔쾌히 수락하여 내기가 성사되었습니다. 녹음을 마친 후 1차 회식 장소에서 블라인드 테스트가 실시되었고, 3가지 종류의 맥주를 맛본 MC 장원은 자신있게 정답을 외쳤고 하나도 맞추지 못하였습니다. 테스트를 마친 MC 장원은 3가지 맥주를 모두 맛보는 순간 느꼈다, 망했다는 것을. 소름 끼치도록 맛이 다 똑같았다라고 회고하였습니다. 망연자실하고 있는 MC 장원에게 이동영 사장은 2차 가서 다른 맥주로 20만 원 빵 콜? 나 이기고 방송에서 자랑해야지, 이동영 눌렀다고 자랑해야지 라며 계속해서 도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오창석 씨는 내가 이런 악마 같은 인간과 내기를 했다니 다시 한번 후회했다는 후문입니다. 예. 그래서 10만 원 땄습니다. 그랬군요. 땄고. 네. 우리 내기 돈은 돌려주지 않거든요. 그건 뭐 정당하게 우리가 노동으로 벌었기 때문에 딱 이게. 그래서 넣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줬죠. 너 그러면 업어서 20만 원으로 가자. 하자. 아, 야. 안 하더라고. 안 하더라고. 정신 차려, 나 넘어갈 뻔했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 동생인데 끝까지 그 오링 나는 꼴을 보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신기한 게 눈 가리면 네. 콜라 사이다도 구분 안 해요. 그러면 안 해보셨죠? 이거 안 해봤어요. 명절 때 가서 해보세요. 예, 전라도 가서 근데 해보세요. 왜 도발을 안 해요? 아니, 왜 다를 거라고 아, 나는 생각했어? 확실히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요? 그 세 개 중에 몇 가지 헷갈리더라도 이 뭐 테라 이런 건 확실히 난 다르다고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모른다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대한 그 쓸데없는 확신감이 있어요. 근데 담배 맛도 그렇고요, 소주 맛 그렇고, 소주 맛 구별 못해요. 참이슬하고 하고 다른 소주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맥주 맛 있겠지 그런 사람들. 그런데 90% 이상은 구별 못합니다. 뭐 다음에 한우 또 미국산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거의 못하게 돼 있어요. 다음에는 소주 맥주로 해. 그건 알겠지. 그걸 이길 거야. 소주 맥주 와인 이거 합시다. 20만 원 빵 콜. 그래서 내가 요런 걸로 내가 많이 이겼습니다. 거의 100점 100승했기 때문에 질 리가 없어요. 어쩐지 너무 확신하더라고, 당당하더라고. 내가 확 넘어갔어. 근데 강성모 씨는 없었어요 그 자리에. 뭐 언제 한 거야? 청정구역 때랑. 월요일 때랑 예, 제가 바빠요. 바쁘시군요. 교수님, 예? 제가 매번 정시간 온다고 제가 매일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수다맨이에요. 자, 오늘 6시 맞아. 반에 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하기로 했는데 이제 최 교수님이 네. MBN에서 6시 끝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여기까지 6시 반까지 오기 좀 그렇죠. 힘들지. 근데 어쨌든 6시 반에 모여라고 했는데 6시 25분 되니까 강성문 씨가 네. 최진봉 또 늦어. 아이씨. 뒤에 교수님 없었어요. 지금 호칭 없어. 그냥 최진봉 또 늦어. 아이씨까지. 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최진봉이라니. 진봉 씨. 없을 때는 우리는 아무 말이나 그리고 하니까요. 제가 예. 분명히 그 카톡에 늦을 네. 것 같습니다. 했어요, 유유 했어요. 올렸는데 네, 아무도 네. 답장을 안 해. 네. 그건 뭡니까? 아무도 답장을 안 해. 세 분 다 아무도 답장을. 답장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면서요. 본인이 답장하지 안 하신다길래 맞춤으로 그렇게 했죠. 싫어하실까봐. 네. 이렇게 막대하는 데 없죠, 교수님. 맞아요. 요 스트레스 풀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기레기 잡으러 떠나봅시다. MC 장원 네. 먼저 갈까요? 저 먼저 갈까요? 아니 내가 먼저 갈게요. 자, 이거 그냥 첫 스타트니까 아주 가벼운 걸로. 세계일보에서 난 기사입니다. 야, 너 각설이라고 맨발로 왔냐 이렇게? 네. 신발도 안 신고? 아니 이게 아야, 아우, 나 진짜. 야, 발 보이지도 않는데. 아니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이만큼 디테일을 신경 썼다 이거죠. 되게 좀 많이 거슬린다 발이야. 근데. 세계일보 1월 13일 입력 또 수정은 15일 날 수정했는데 온라인 기사 같습니다. 사회판에 올라왔는데 제목이 말입니다. 매일 아침 회사 책상 위 꼬부랑털. 어쩌죠? 하고 물음표. 이게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계일보야. 네. 매일 아침 회사 책상 위 꼬부랑털. 어쩌죠? 네, 어쩌죠인데. 그리고 보입니까? 털클로즈. 사진이 있어. 사진이. 책상 위에 꼬부랑털이 올라간 사진을 이렇게. 맞아. 이 어떤 털인지 다 알아 이거. 예. 자, 압니다. 아는데 기사는 내용은 아주 짧아요. 제가 그 기사들을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읽어드릴게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회사에서 난데없는 음부털 테러를 당한 여성 직장인의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자신을 2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밝힌 A씨는 요즘 출근하기가 두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3개월 전부터 누군가가 그의 책상에 음모로 추정되는 털 한 가닥을 자꾸 올려놓고 갔기 때문이다. A씨는 처음 발견했을 때만 해도 자신의 것이 옷에 묻어 떨어지지 세계일보에서 자신의 것이 옷에 묻어 떨어진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치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자꾸 반복됐다. 누가 봐도 딱 음모인 까맣고 곱슬거리는 굵은 털 한 가닥이 5번 연속 그의 책상에 올려져 있었다. 털이 떨어져 있는 위치도 매번 책상 한가운데였다. 직원 중 누군가 일부러 올려놓고 간다는 걸 직감한 A씨는 소름이 돋았다. CCTV를 보면 될 것 같았지만 회사에서 CCTV 확인 요청하는 것 자체가 민감한 문제가 될 것 같아 선뜻 나서지도 못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은 것은 결국 누리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뭐야 이거? 끝! 여러분 이게 기사 끝이에요. 뭐야? 이게 기사입니까 이게? 육하 원칙도 없고 그래서 이게 기사가 아치거리로 됩니까?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 사람이 고소를 했다는 거야?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저기 꼬부랑 트럭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내보내고. 이거는 누가 봐도 클릭질 유도한 것밖에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기사로서의 가치가 1g도 없는 거야. 그게 별로 부끄러웠나 보지? 기자 이름을 안 이름 달고 뉴스 팁으로 돼 있어. 뉴스 팁으로 그냥. 이게 뭐야 이 진짜. 니네 이럴래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 이게 야, 뭐야 이게. 이거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자꾸 클릭이 없어. 돈이 안 되잖아. 야, 너 하나만 뽑아봐. 가운데 놓고 찍어. 야, 요걸로 이제 만들자. 요거 딱 그림은 그냥 클릭이다 이거. 이렇게 한 건 아닐까? 아니, 걱정이네. 그 사진 밑에 써 있어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야 이거 야 글은 이거 재밌는데 이거 코멘트 올라왔는데 사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야 저기 이렇게 난 지금 교수님이 가르친 학생들이 이 기사를 읽으면 난 내가 너무 기성세도도 부끄러울 것 같아요. 부끄럽죠. 일단 전형적인 어뷰징입니다. 예, 어뷰징. 어뷰징이라는 표현을 써요. 고급스러운 말. 어뷰징인데 낚시. 낚시질이에요. 전형적인 낚시질이에요. 그리고 이 뉴스팀이라고 보통 이게 다른 표현 어떻게 쓰냐면 딴 데는 또 온라인 뉴스팀 이렇게 써요. 절대로 기명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건 100% 기자가 아닌 사람이나 아니면 기자라 하더라도 알바하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긁어오거나 자기가 창작하거나 창작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이게 정말 커뮤니티 올라왔다면 어디에 올라왔다 얘기를 하고 이게 지금 어딘지도 몰라요. 어디도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거리도 지금 다 얘기했지만 기사거리가 되질 않잖아요. 이게 무슨 기사예요. 이건 장난치는 거지. 그 세계일보라는 곳이라고 하면 그래도 중앙 일간지 그렇죠. 하나잖아요. 제대로 보도는 안 하지만 그런 제대로 보도는 안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 들어보자 계속. 아, 재밌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꼭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 제목을 통해서 클릭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게 어뷰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뷰징 많이 하는 회사들 언론사 인터넷 언론사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이런 큰 언론사들이에요. 조중동을 포함해서 매일경제 이런 언론사들이 어뷰징의 숫자 보면 제일 많이 해요. 방금 엠비에서 돈 벌고 하라고 그랬다고 매일 그냥 까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제가 아무리 거기서 방송을 하지만 깔 땐 까야지. 예. 그럼요. 정의로운 제가 언론학자. 저도 TV조선 합니다. 그래요? 외화벌이 한다는 생각으로 교수님도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럼요. 예, 필요로 하니까. 그럼요. 예. 그리고 잘못한 건 지적을 해야죠.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잘렸습니다. T조에서. 지적하다가 그 당시에 제가 출연을 일주일에 4번 했었어요. 그런데 방 회장을 깠거든요. KBS 가가지고 그랬더니 바로 자르더라고. 다른 데서 깠는데도 KBS 가서 방 회장 그때 당시에 뭐 방 회장 일과 관련된 비리 이런 거 장자연 사건 관련해서 제가 막 비판을 했더니 바로 연락이 와서 그 다음 날 잘렸습니다. 그럼 MBN도 얼마 안 남으셨네. 자랑은 그만하시고요. 하던 얘기 계속 그래서 하세요.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온라인 뉴스팀이라는 이름을 기명으로 쓰지 않으면서 알바 형식으로 일을 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제목만 섹시한 표현이 다시금 선정적으로 폭력적으로 뽑아서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하는 이런 형태의 기사가 지금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고요. 이게 단순히 적은 회사들이 아니라 대형 언론사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 이런 행동을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일보 정도 됐으면 꼬부랑털 이게 뭡니까? 9분 털 정도 했으면 좀 격이 좀 있지 않을까. 꼬부랑털이 뭐야.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이제 어뷰징 팀 따로 만들었을 텐데 그럼요. 알바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그리고 있고요. 이것만 하는 기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팀을 하나 따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하루 하루 종일 종일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딴 데서 쓴 거 그냥 가져와서 그렇죠. 기사 제목만 바꿔요. 제목.
제목하고 내용 몇 개 살까. 그래가지고 또 올려요. 그러지 마요. 계속 반복적으로. 근데 솔직히 왜곡하고 선동하고 뭐 그런 애들보다는 얘들이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뿐만의 생각일까요? 저만의? 뭐 이럴 수 있겠지. 아이고 그 돈 벌려고 애쓴다 뭐 이렇게. 차라리 그냥 동정이라도 이렇게 얻으면. 근데 교수님 말처럼 그래도 대한민국 10대 일간지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부끄러운 거죠. 이거는 언론사 간판을 어떻게 이게 언론 윤리라는 게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중동도 다 해요.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쁜 짓을 하는 게 단순히 정말 왜곡된 보도, 편파적 보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낚시질해서 돈을 벌려고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게 언론사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건 노란 딱지 없나? 이제 자 그러면은 MC 장원이 준비한 가기 전에 광고 소화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 만족연구소 수액 배치. 첫 번째 광고입니다.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까지 저널리즘 M과 쭉 함께하고픈 365일 건강한 푸케어 만족연구소 수액 패치입니다. 민족 고유의 성절이란다. 참 성 좋아해. 요즘에 성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았더니 자 만족연구소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에 음식 준비와 손님 상차림의 설거지까지 물론 요즘은 남자들도 많이 분담하긴 하지만 압도적으로 고생 많으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장모님 그리고 와이프를 위해 만족연구소 수액 패치를 선물해보세요. 수고 많으셨다는 한마디와 함께 전하는 수액 패치의 최고의 수액 패치로 최고의 아들 사위 남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명절만 지나면 성수기가 된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 박변이 본업 말고 미르미디어 팟캐에 더욱 점념하실 수 있게 만들어 봅시다. 3+1 증정에 무료 배송까지 알찬 기획 준비되어 있으니 포털에 만족연구소 검색하시거나 www.manjoklab manjoklab.com으로 방문해 주세요. 그 명절 선물에 대부분 어른들한테 뭐 홍삼 뭐 이런 건강식품 많이 가요. 하는데 이런 거 하면 더 나아 사실. 피곤하시죠? 딱 붙여주고 붙여주면서 스킨십도 하고 부모님이랑 좋잖아요. 예. 형부터 하시죠. 형부터 어머니 아버님한테 요번 설에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해봤어? 형이 입으로 얘기한 거잖아. 엄마 사랑해 해봤냐고. 지금 방송에서 일단 너부터 하면서 얘기를 해.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부터 시작하자 형님. 45년 살다 한 번도 안 해본 지금 에이 그냥 하자. 에이. 그렇게 아버지 등골 빼먹고 말이야. 있잖아 우리 아들 딸이 저한테 합니다. 아빠 사랑해 하잖아. 뭐라 그래? 고마워 그럽니다. 안 떨어집니다. 그런 거 없어. 안 합니다. 고마워. 나도 사랑해 한번 해야지.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애기들한테 그렇게 많이 해줘야 애기들이 나중에. 치워야 자식아. 자, 두 번째 광고 두 번째. 예, 아무튼 만족연구소 많이 사랑해 주세요. 두 번째 광고도 강성업 씨가 해야 될까? 왜냐면 본인이 경험한 요즘 효과를 잘 보고 있대요. 네. 전 이걸로 그 원형 탈모 2개 왔을 때, 뭐 이게 그 뭐라 그래 그거 내가 자주 쓰는 말. 뭐야? 그 있잖아 플라시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쓰고 원형이 나왔어요. 그리고 요즘도 두피가 자꾸 일어나더라고 벌겋게. 형님 저도 원형 탈모 나왔잖아. 이거 쓰고 있는데. 그래? 저도 원형 탈모 있었잖아요. 그럼 네가 하든가. 형님 하세요. 예. 제가 할게요. 진생 바이팜 흑삼 샴푸입니다. 흑삼 샴푸는 발효 흑삼을 기본으로 100% 천연 유래 성분만을 사용하여 제조했습니다. 발효 흑삼의 영양을 모발에 적용시킨 흑삼 샴푸. 사포닌 성분으로 복용하면은 면역 세포로 화장품으로 만들면 피부 세포로 샴푸로 사용했을 때는 모낭 세포로 잘 들어가서 효능이 더욱 좋다고 합니다. 저널리즘 M 청취자를 위한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배송 메시지에 팟캐스트 듣고 주문했어요 라는 멘트를 남겨주시면 사은품으로 찬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발효 흑삼과 콜라겐이 배합된 흑삼 비누를 보내드립니다. 물건 좀 보여드려요. 흑삼 샴푸 구입 문의는 홈페이지 gbypshop.com 전화 033-765-5054 033-765-5054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흑삼 샴푸와 흑삼 비누. 예. 이게 짜면은요, 이게 끈적끈적하지 않아요. 그냥 물 같은데 요걸 잘 아까우니까 잘해서 쓴 다음에 린스는 꼭 한번 해주세요. 다른 샴푸에 비해서 이 그냥 샴푸 부드러움은 덜해요. 왜냐하면 이게 생약 성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린스하고 같이 사용하시면은 뭐랄까 이 두피 일어날 때, 자꾸 비듬 떨어질 때, 머리 얇아질 때, 원형 탈모 생겼을 때, 이건 모르겠어요. 원형 탈모는 이게 그 제 뇌피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이거 쓰고 나았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중간에 멘트 칠 때 점액, 점도 이런 말 하고 싶었는데 다른 안 떠올랐을까? 점 하다가 다른 말을 바꿨지. 점도다 점도. 점도가 많진 않아요. 근데 끈적끈적하잖아요. 예. 아이 참나. 우리 같은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네,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끼고 있어요. 야 플라시보를 한참 생각했네. 갑니다. 이제 세 번째 광고 갑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만드는 정성농장 홍삼입니다. 직접 재배한 인삼과 주변 농민에게 구매한 인삼으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다른 한약재나 단맛을 첨가하지 않은 오로지 홍삼만으로 만든 100% 홍삼 제품입니다. 홍삼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정성농장을 선택해주세요.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저널리즘 M 광고를 보고 연락을 주시면 특별한 할인 혜택도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소식은 정성농장에서 충남 금산 인삼농장 주변에 더버킷 유니온이라는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홍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음료와 맛있는 커피를 착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전 등 주변에 사시거나 바람 쐴 겸 홍삼 제대로 만들 만한 곳인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방문을 적극 환영한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더버킷 유니온을 검색해 주세요. 예. 네. 저 뭐 선물 세트도 막바지인데 많이 네. 신청하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은 예, 광고를 거기까지 하고 네. MC 장원이 준비한 네. 오늘도 듣지 않으니까 많이 준비했다더라고. 자, 오늘은 그래서 한 4개 준비했는데 4개 올렸다가 이 작가인데 바로 욕 먹고 네. 뒤에 건 안 하겠습니다. 2개. 열심히 한다고 혼내는데 또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색다른 기분에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아니 양이 중요하니? 3개 4개가 중요한 게 한 개를 알차게 해야지. 뭐 3개 4개 쭉 갖고 와가지고 뭐 어쩌라는 거야. 말 막히면 눈치 보고 형 좀 도와줘 이런 걸 하고 말이야. 알찬 거 못하니까 많이라도 하려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자원이 없었으면 방송이 참 건조했을 거예요. 네. 갑니다. 네. 자, 이번에도 저는 중앙일보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참 얄팍한 것들입니다. 아주. 네, 중앙일보.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신문보다도 얄팍해요. 아주 깊이가 얕습니다. 의도가 참으로 보이는 그런 기사 2개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자, 1월 23일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제목은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 심재철, 자녀 수시원서 취소해달라 석 달 전 성균관대와 소송,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소제목은 수능 치르기 이전 가처분 소송 내 대학 측 접수 완료 뒤 소송 처음, 이런 내용의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야 기가 막히더라 이거. 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봤어요. 뭐 무슨 일로 대학교와 소송이 붙었지? 처음 시작부터 어떤 이 시각을 갖고 접근하는지가 일단 눈에 딱 띕니다. 첫 문장부터 조국 무혐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채 강력부장. 아니 어떻게 이렇게 조국 무혐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게 아니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갓집에서 후배 검사들이 이 조국 무혐의 발언했다면서 그걸로 항명을 한 게 문제지. 맞습니다. 그게 예. 논란이지. 어떻게 조국 무혐의 발언한 게 논란입니까? 왜냐면은 그 회의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원래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기자들도 심재철이 조국은 무혐의니까 재검토하자 이 말을 몰라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았냐? 상가집에서 항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의 선우. 네. 그 심재철이 한 얘기죠. 얘기가 아니에요. 직접. 자, 일단 시작부터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이 심 부장의 자녀 입시 문제로 석 달 전 성균관대와 소송을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거냐면 자녀가 수시 원서 접수를 냈어요. 근데 수시를 내놓고 합격을 하면 다른 학교를 못 가거든요. 아무리 수능을 잘 봐도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데 못 갑니다. 성균관대 수시 접수를 했다가 수능을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어땠는지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취소해달라는 그런 식의 이제 소송을 건 겁니다. 가처분 신청을 한 거죠.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원이가 쭉 설명해 줬습니다만은 심재철 쪽에서 학교에다가 우리가 접수한 원서를 취소해달라. 네. 근데 저기서 안 된다 학교에서. 그래? 그러면 소송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거. 왜냐면 아직 수능도 안 쳤고 네. 합격 여부도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점수가 잘 나와서 취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제목을 지금 와가지고 심재철 자녀 수시원서 취소해달라 석 달 전 성균관 소송 이렇게 제목 단 건 뭐냐면 마치 검사로서 뭔가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안 돼서 법원을 그렇죠. 끌고 갔다. 이런 뉘앙스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체가. 네, 흠집내기죠. 딱 한마디로. 이게 뭘 중요한데 이게. 네. 그리고요, 맨 마지막 문단에 이게 참 전 너무나도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신부장 자녀는 수시에서 불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거 왜 알아야 됩니까, 국민이? 이 자녀의 입장은 뭐가 돼요? 합격 불합격을 이 국민들이 왜 알아야 됩니까? 이걸 버젓이 써놨더라고요. 자, 굉장히 그래서 저는 불쾌했고요. 제가 자녀는 없지만 이 자녀의 입장을 생각하니 너무나 이 어떤 가족 하나를 이렇게 훼손시키고 그 가족을 망가뜨리는 거에 대해서 전혀 그런 죄의식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감정이 굉장히 결여된 사람인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 써도 될 말을 씁니다. 네. 신부장은 최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 주장을 폈다가 후배 검사로부터 당신이 검사냐는 항의를 받았다라고 기사가 끝나요. 네. 이거는 필요도 없는 말을 심지어 한 번 더 먹이려고 하기다 다른 겁니다. 그렇죠. 일단 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첫째, 처음에 들어갈 때 조국 무혐의 반론으로 논란이 됐던 이 말을 왜 이거하고 이 사건하고 지금 이 기사에 나온 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 없죠. 그렇죠. 이건 그냥 심재철 부장의 개인적인 일이에요. 프라이버시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걸 해가지고 뭐 불법을 했다거나 아니면 무슨 압박을 가했다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 내용 증명 보냈어요. 처음 취소해 달라. 예.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취소를 안 해줬어. 그럼 법에 호소할 수 있잖아요. 그건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케이스로 한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근데 왜 석 달 전에 소송한 걸 이제 와서 끄집어내서 기사화합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때 석 달 전에 이런 행위를 했던 모든 사람이 기사화돼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서 뭔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그건 기사거리가 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이에요. 그리고 소송이라고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이 진행된 것이고 그런데 이제 와서 심재철 부장이 어쨌든 논란에 휩싸이니까 그걸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썼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의도가 분명한 기사라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네. 이 사안은 철저히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기사화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윤석만이라는 사람이 전에 우리 저널리즘 M에서 한번 찝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향인지는 굳이 얘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책을 내셨어요. 얼마 전에 윤석만의 인간혁명. 인간이 인간 얘기를 해야지 왜 자기가 인간을 들먹일까요? 그 전에 낸 책은 인간혁명의 시대. 기자란 말도 쓰면 안 돼요. 자자가 사람 자자잖아요. 사람한테 붙는 기업 이름이 기자란 말이죠. 남의 인생, 남의 자녀까지 이렇게 시궁창에 처박아 버릴 정도의 인성이라고 하면 안 되죠. 성향을 지닌 이 물건이 이런 식으로 인간에 대해서 논한다, 인문학을 논한다. 이거는 김정부 교수님 빠져 계세요. 안 계신 걸로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런 걸 써야지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식까지 이렇게 건드려가면서. 이 숨이 쌍간 방식이잖아요. 앞에하고 끝 똑같이 그냥 그것만 보면 돼. 네. 그러니까 심재철을 공격하려고 이제 그 말을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걸 끌고 왔는데 그 논리라면 우리도 중앙일보 말할 때 그냥 중앙일보 말하지 말고 항상 앞에다 붙여야지. 그렇지, 붙여야지. 항상. 경남 지역에서 기생물이 제일 많이 올려준 걸로 유명한 이병철 씨와 4.19 혁명 때 공권력으로 민중혁명을 막아서 사형 선고를 받은 홍진기 씨가 만든 신문사인 중앙일보는 그리고 항상 얘기해. 항상 얘기해줄 거 아니네? 항상 머리 올려. 본인이 입으로 얘기했어. 자기가 경남에서 기생물이 제일 많이 올려줬다고. 아이고 돈 많이 쓰셨겠네. 그래.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하셨네. 아이고, 예전에 말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남에 우리 이병철 선대회장님께서 기생들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국악 보급의 앞장선 분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이제 기생집에 탁 가면 그분은 한 명만 찍지 않습니다. 이 전문용어로 아도 찍는다고 하는데 그 집에 있는 다들 꼬아이들 아이고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풀초이스. 홍익인간. 그래서 그때 일제 시대 아닙니까? 일제 시대. 네. 일제 시대 때 이제 일본에 이제 저 순사 높은 쪽 애들이 네. 왔어. 없어. 이 회장이 다 아도를 찍어가지고. 그러면 따라와가지고 저 회장님 꼬다 그래? 두 명만 빼주시 구다사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내가 중앙일보 얘기할 때마다 그 말 할까 그러면? 자식들 말이야. 앞대 안 맞게 말이야. 예. 뭘 얘기 다 해놓고 뭘. 봐요. 저널리즘 제의는 이런 걸 못하잖아. 우리는 막 역사 교육까지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하면 삼성 광고 끊기는데. 그렇지. 필히 삼성 없어요. 다 우리 편이에요. 자, 이제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중앙일보의 윤석열 응원가, 그야말로 제대로 된 응원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참 어이없어요, 이 기사의 흐름이. 자, 제목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서울 출생인데
충남 느닷없이 공주 출신 현수막 왜?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내용은 정진석 의원 공주 출신 윤석열 플래카드 부착, 윤석열 총장 부친과 조부 충남 논산 공주 거주, 파평 윤씨 문중 논산과 공주일 때는 집성촌, 윤 총장 갤럽 차기 대권 주자 조사서 1% 응답.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이 이 공주 지역에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공주 출신 윤석열 선발자는 검찰 대학살, 국민은 분노한다. 이런 식의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이 내용을 다룬 기사예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이 윤석열이 굉장히 충남 공주, 충남 지역과 이 연고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마치 홍보해 주듯이 대신 홍보해 주듯이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됩니다. 자, 윤 총장의 부친과 조부가 논산 공주 출신이어서 윤 총장도 충청인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파평 윤씨 대종의 윤태일 사무총장은 윤 총장의 부친과 조부 등의 고향은 충남이라며 요즘 문중의 대표인물인 윤 총장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안타깝고 화가 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장원 씨한테 많이 갖고 오지 말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교수님 벌써 눈치챘는데 이건 크게 문제가 있는 기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목에 윤석열 서울 출생인데 충남 느닷없이 공주 출신 현수막 왜 그랬잖아. 왜 궁금하니까 이거는 정진석이 잘못한 거야. 정진석이 자기 윤석열 끌어들인 겁니다. 키워들라고. 그래서 그 정진석 워딩으로 충남 자기 아버지가 충남 출신이고 이런 걸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어. 야, 기자가 당연히 충남 지역에 왜 이런 현수막이 붙었지? 알고 보니까 정진석이 붙였네? 충분히 이거 가능한 얘기예요. 네. 오히려 찝으려면 뒤에 가서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1% 올라왔다 이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거 전혀 상관없는 이 기사가 왜 뒤에 올라왔냐 그 얘기를 이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거 말을 다 못하게 여기다 내가 이 별표 많이 쳐놓은 거 보여요 형님 이게? 이게 중요하다고? 잘못했어. 아버지 사랑해 한 번에. 아니, 이 뒤에 왜 얘기했냐 이 얘기가 결국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근데 이 뒤에 대통령이 이것도 네. 앞뒤 연결시키면 왜냐면 정진석이 어떤 목적으로 이걸 걸었어요. 그거는 대통령으로 옹립하려는 나중에라도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 거거든. 그러면 기자로서 충분히 그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무리한 기사다. 우리가 우리 저널리즘 앱 만들고 깔 때 가짜 뉴스 혁파하고 나쁜 뉴스 배격하자 그러지. 네. 뭐 중앙일보에 썼다고 다 이거 안 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의 무리가 있었다고. 갑자기 그렇죠. 아니, 이건 내가 받아들인다고. 이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난 이게 제일 웃겼어요. 네. 파평윤 씨는 동북 구성을 쌓아 거란군을 몰아내고 고려를 구한 윤관 장군의 후손이다. 충남 논산과 공주 지역 파평윤 씨 인물로는 조선 후기 유학자 윤증을 비롯해 윤비어 첨가예요 이거. 맞아요. 이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세먼지 얘기하면서 미세먼지 때 마스크 없이는 돌아다닐 수가 없다. 이 마스크는 끈 조절 가능하고 2+1 행사를 하고 있으니 많이 사랑해 주시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왜 여기다가 이렇게 사람들 손발 오그라들게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건 미래를 위한 포석이겠죠 이 사람이. 나중에 제가 공언했습니다. 공신이에요. 그거예요. 왜냐하면 충청을 우리 역대 선거 중에 충청 이긴 사람이 다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충청의 민심이 중요하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대권 후보가 안 보입니다. 암울하잖아. 저 지금 뭐 그 황교안이가 2등 하고 있다고 하지만 총선 끝나면 바로 아웃됩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정진석이 나름 머리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플랜카드 걸었고 중앙일보에서 거기에 호응하는 듯한 건데 뭐 깔려면 깔 수 있지만 저는 뭐 이런 것까지 시비를 걸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더 제가 얘기를 하면 여기 중간 부분에 가면 윤 총장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나란히 1%를 기록해 지지율 1%예요. 네. 윤 총장이 현재 공직자인데도 1% 응답을 얻어 대선 주자로 꼽혀왔던 정치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눈길을 끌었다. 요 부분. 네. 눈길을 끌었는데 1%잖아요. 자, 보세요. 정확히 제가 표시하고 왔습니다. 근데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신뢰 수준이 95% 수준에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예요. 그러면 1%는 0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차가 3%니까. 그러네요. 그럼요. 오차가 3%니까 1%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꼭 집어서 확대시킨 거는 이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어쨌든 윤 총장을 띄우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1%라고 하는데 나오면은 더 안 나옵니다 이 사람아. 공무원이고 지금 검찰총장이라는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고건 이런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 그래서 반기문 일반인으로 돌아서 어떻게 됐냐고.
근데 요 얘기도 해요. 더 띄우려고 윤 총장 측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손사래를 졌다 이거죠. 참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평소에 저희가 갖고 왔던 것보다 좀 약하긴 하네요. 듣고 보니까. 네. 또 깔 게 없는 건 아니야. 아주 좀 약해. 네. 또 있습니까? 반성합니다. 이렇게입니다. 저희. 네, 두 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더 많았는데 뺀 거죠. 두 예, 개. 예, 그래요. 자, 그러면은 또 건너가는 의미에서 제가 짧은 것도 하나 네. 하고 우리 강성범 씨가 준비한 걸로 들어가도록 나도 하겠습니다. 불안하다. 예. 저는 이거 전형적인 우리 기레기들의 문제점을 갖고 왔는데요. 자, 매일경제, 한국경제 거의 같은 시기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매일경제 기사는 1월 17일, 한국경제 기사는 1월 19일 이틀 차이로 올랐는데 이거 어떻게 찾았어? 예, 와. 한국경제신문은 거의 논자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조중동이 비슷하듯이 최근에 맞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랑 중앙일보가 제목까지 똑같은 거. 네. 맞아. 일문에 기사 1문에 일면이 아니고 네, 일문이죠. 1문에 제목까지 똑같았던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한국의 경제신문 다 똑같은데 이틀 차이 어떻게 올려요? 매일경제 먼저 봅시다. 무너진 K패션 생태계 동대문 상가 20% 공실. 이게 제목입니다. 무너졌다. 그러니까 동대문 상가 뭐 두산 타워에서 네. 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패션의 메카라고 불리던 네. 거기가 이제 끝났다. 20%나 공실이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 큰일 났다는 걸 이해하고 싶었나 봐요. 맞아요. 매일경제가. 예, 매일경제가 제목이 그겁니다. 이튿날 한국경제. 이틀 후에 예. 패션 메카 동대문 제2 전성이 왔다. 야, 뭐 어쩌라, 야, 뭐 어쩌라는 거냐, 니네. 이거 꼬부랑털하고 같은 맥락이죠. 예. 야. 아니, 그러니까 기사가 물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씁니다. 다만 특히 이 경제 부분에서는 통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아까 공실률도 맞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기사를 작성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상반된 기사를 썼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뭐 이틀 만에 급성장했나 보죠. 급성장할 수 있지 이틀 만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기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기사를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답을 정해놓고 그렇죠. 근거를 거기다 때려 박는 거지. 그렇지. 예를 들면 20% 공실률 하면 현 정부에 대한 경제 정책의 비난을 할 수 있는 요소도 작용할 수 있잖아요. 또 반대로 얘기해서 전성기 왔다고 얘기하면 어찌 보면 이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추측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대문 상가에서 일정 분 뭐라 그러지? 쓱 찾아오는 거죠. 예. 그렇게만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 광성범 제가 얘기한 얘기할게요. 건데. 와, 그 뽀지 좀 준 거지.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제 수도 말은. 있죠.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국경제. 그러나 이만큼 기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기사를 쓰지 않는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통신사죠, 뉴스원. 네, 예. 맞습니다. 뉴스원 같은 회사에서 또 상반된 기사. 뉴스원도 센 데인데 여기. 자, 2019년 11월 28일 기사고요. 하나는 또 다른 기사는 2020년 1월 18일 기사. 두 달 만에 확 뒤져지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2019년 11월 28일 기사. 플렉스에 꽂힌 20대 명품 구매 건수 2년 새 7.5배 급증. 야, 20대가 이제 큰 소리 됐다. 네. 명품을 2년 새에 2배도 아니고 7.5배나 샀다. 이런 제목의 그런 내용입니다. 교수님 플렉스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뭡니까?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 플렉스를 나 몰라. 뭐야 근데 플렉스가? 뭐예요? 플렉스 은어입니다.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플렉스 흑인들이 쓰던 은어 중에 하나인데. 맞다, 맞다. 그러니까 이게 재력자랑 뭐 어. 그런 뜻으로 플렉스했다 뭐 이렇게 쓰입니다. 어때? 넷플릭스 어때? 이런 거지. 그건 롤렉스고요, 형. 아 플렉스 해버렸네. 아 내가 플렉스 했잖아. 약간 이런 수액 같은 느낌. 간지 뭐 이런 거지. 예. 예. 그거래요. 자, 그런데 두 달 후 50일 후야. 네, 똑같은 뉴스원에서 자꾸 거슬리는 흰머리, 지갑 얇은 2030, 염색비도 버거워. 야. 20대가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 그런데 이 염색이 얼마 한다고? 네. 예? 근데 아까는 명품을 이렇게 많이 사는데 네. 여기 사에서는 염색비도 못 줄 정도로 지갑이 얇아졌다. 야, 똑같은 데 사라니까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 어쩌라고 이거를? 기자끼리 사이가 안 좋나? 야, 싸웠나? 야 이틀 만에 뭐 동대문도 일어섰는데 20일 만에 청년들 무너질 수 있죠. 있지. 야 50일인데. 50일 만에. 네. 이게 그러니까. 막 빠르게 돌아가는 또 현대 사회니까
참나. 이게 참 2030 좀 가만 놔뒀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그냥 그들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갖다 붙였다가 뭐 저기 갖다 붙였다가 하면 각기 다른 해석들을 이렇게 내놓으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일 것 같아.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던 불편부당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안 치우쳐지면 공정하게 기사를 쓸 수 있어요. 그 내용 자체를 파악하는 거죠. 그런데 맞아요. 이렇게 정답을 정해놓고 근거를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기사입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불편부담과 비슷한 말은 좌고우면이 있죠. 좌고우면 하지 말고 그렇게 맞잖아요.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불편부담은 좌고우면 해야 하지 돼. 말라 이렇게 해야지. 아 괜히 또 건드렸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아 나 불편부담 때문에 많이 망가지네. 아니 근데 불편부당은 우리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이 틀린 사자성어 중에 하나예요. 어디 가서 불편부당이 없게끔 뭐 이렇게 한다고. 그렇지. 불편부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어야 되는 그렇지. 거지. 불편부당 해야 되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좌고우면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여러분도 아셨죠? 저와 함께 배워가 보아요. MC장은 알고 있었나요 불편부담? 아 그럼요. 몰랐어요, 그거 진짜. 저 말씀드렸잖아요. 아는데도 모른 척하는 게 더 힘들다고. 그럼 네. 이게 다 두 분 띄워주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개그의 기본이거든요.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한쪽은 더 극단적으로 좀 멍청해지고. 제가 플라시보란 말을 얼마나 썼는데 아까 기억이 안 났겠어요. 자, 제 기사로 갈까요? 예. 네. 아닙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광고들을 광고. 다. 아, 그렇군요. 광고 듣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최강욱 얘기를 올리는데 그 최강욱. 이따가 얘기해 준다니까 최강욱 그러니까. 얘기 이따가. 맞아요. 아이고 좀 우리 저 방송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에 집중하기 싫으면 나가든가. 아이씨. 하지마. 명절이야. 아, 명절입니까? 예. 네. 자, 이번엔 스마트 름뱅이 신약입니다. 네 번째는 휴대용 듀얼 신발 살균기 신발 속의 약 신약 광고입니다. 신약은 열풍 대류와 UV로 이중 살균하여 신발 내 세균을 최대 99.9%까지 사멸시켜. 그거 아니야. 아이씨. 내가 갖고 있어. 아 미치겠다 진짜 장훈아. 신발 내 세균을 최대 99.9%까지 사멸시켜줘서 신발 내부의 각종 균, 발에서 난 땀으로 인한 찝찝함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신발 깔창에는 변기에 최대 31배 세균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따라서 냄새가 나지 않거나 땀이 적어도 꾸준히 신발을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세련된 디자인이 참 멋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이 주관하는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2019 우수 디자인 상품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스마트 름뱅이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시면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널리즘 M 청취하시고 배송 요청 메시지에 저널리즘 M 듣고 왔어요 라고 적어주시면 셀 수 있는 선물 충전기를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제가 직접 그래서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꽂아놨었어요. 벌써. 그래서 저기 아무것도 없어요. MC장원이 들었는데.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게 요렇게 본체가 있고요. 나이키예요 명품. 예. 여기 이렇게 양쪽에 이걸 신발에다가 이걸 꽂게 되면 딱 꽂아져요. 이렇게 꽂아지면 여기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15분 타이머가 맞춰집니다. 15분이 되면은 이제 그 살균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닫아 놓으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디자인으로도 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제가 신발을 한번 신어 볼게요. 뽀송뽀송합니까? 이게 좋네. 진짜 끈적끈적하게 없는데요. 근데 원래 이렇게 벗어놓으면 없긴 한데 네. 살균까지 된다니까. 그래도 발에 땀이 많이 나시는 분은 특히 여름에 아주 곤욕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필요한 네. 스마트 름뱅이 신약. 그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저기 사무실에 하나씩 갖다 놓고 출근하셔갖고 하나씩 넣어놓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하수사가. 네. 자, 다음 광고는 청취자분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영주 은하수 사과 광고입니다. 오늘은 은하수 사과의 신제품 100% 블루베리즙을 소개합니다. 블루베리는 10대 슈퍼푸드에 선정될 만큼 몸에 좋은 과일인데요. 이 블루베리의 원산지인 북아메리카, 그중에서도 가장 최상급의 원료를 저희가 직접 엄선하여 수입하고 제조한 블루베리즙입니다. 타사 제품에 비해 진한 향과 맛이 특징인 영주 은하수 사과의 블루베리즙 적극 추천드립니다. 블루베리는 특히 눈에 참 좋은 과일인데요. 저널리즘 M을 통해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고 있듯이 저희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광고는 아이스크림 크림이네요. 촉촉한 피부를 위한 친구.
우리의 소중한 피부를 촉촉함으로 다독여줄 최강 보습력의 아이스크림 크림 광고입니다.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를 위해 아빠가 찾아낸 초저자극 보습의 황금 비율 크림 20가지 유해 성분을 완벽하게 차단한 천연 유래 원료로 만들었고요. 보습력은 물론 놀랍도록 적은 끈적임 그리고 부드러운 발림성 아이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바르기 좋습니다. 네이버와 쿠팡, EJ몰, 카카오톡 쇼핑에서 아이스크림 크림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크림 많이 구매해서 겨울에 건조한 피부에서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 은하수 사과도 그렇고 아이스크림 크림도 그렇고 아버지가 자기 애들 이름 걸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 편이니까 기왕 쓰실 거면 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강성범 씨 차례가 한 번 남았는데 네. 너무 많습니다. 강성범 씨도 단체 채팅창에서 한 소리 들었는데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네. 보세요, 제가 얼마 짧게 하는지 굉장히 짧게 요약을 해왔어요. 네. 또 교수님 준비했는데 너무 많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일하셔야죠. 예. 자, 처음 거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참여연대 출신 김경률 조국 사태로 광기 느껴 진보 망했다라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 기자 이름이 김민우 기자인데요. 이 사람이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참여연대에 있다가 그때 조국 사태가 불거지면서 그때 막 난리치다가 나왔어요. 나오면서 그 세보수당 거기 가서 강연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정권을 씹는 얘기를 했어요. 뭐 저기 다 광기에 미쳤다. 조국이 잘생겨서 사람들이 봐주는 거다. 막 이런 얘기들 하고 최순실과 얼굴이 달랐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얘기들 해야 되고 뭐 별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새로운 단체를 만든답니다. 저는 그래요. 자기의 신조가 있고 소신이 있고 철학이 있어서 이 정권을 지지했고 정말 나쁜 적폐들 뭐 친일파들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쪽을 저는 지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순수한 마음이었으면 자기가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진심으로 이 정권을 응원하고 진보 세력이 적폐 세력을 이기길 바랬다면 이렇게 떠드는 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단체를 만든다? 왜 만드는 것이냐.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이 사람이 진보 단체에 참여연대에 있었던 목적이 순수했는가를 저는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 기분 나빠서 나왔으면 조용히 계시는 게 정말 멋있는 행동 아닐까요? 아 이거는 그런 언론을 비평하는 게 아니고 김경률을 깔라고 갖고 왔군요. 예. 이게 뭐야? 아니 뭡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거 딴 데 가서 해야지. 저널리즘 하면서 그거 갖고 와면 어떡해요. 그냥 화가 났어요. 그거 봐 내가 얘기했지. 여러분 화 안 나십니까? 많이 갖고 오지 말라고. 예? 뭐야 이게 도대체. 아 화가 나더라고. 우리 방송 취지에 맞게 합시다. 아 왜 얼굴 얘기를 꺼내냐고. 잘생긴 사람 얘기하면 몰라도. 그래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진중권 씨나 김경률 씨나 또 과거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그 전에 통합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표 막 까던 나중에 다 탈당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조중동에 언제 메인에 서는 줄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쪽을 공격할 때 메인 자리를 내줍니다. 그렇죠. 아니면 조중동이 당신들한테 절대 치면 안 내줘요. 갖다 쓰고 버리는 거죠. 왜 뻔히 얘들한테 이용될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냐 말이야. 이게 전체 아니 뭐 조국을 싫어할 수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 우리 저 민주진보층에 도움이 되냐고. 뭔 도움으로, 뭔 목적으로 이러는 거냔 말이죠. 그냥 자기가 기분 나쁘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예, 여러분 할 때 뭐 요 부분 잊어주셔도 됩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앱이기 때문에 개인을 공격하는 것은 수담을 해서 해라 그런 거는. 그래서 하나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어요. 요즘 그 형이 알려줄 게가 뜨고 있길래 범이가 혼내줄 게로 한번. 아 유사품으로? 예, 유사품으로 하나 만들려고요. 예. 자 이제 진짜 저는 요즘 M다운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두껍고 길어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제목은요 한국경제신문인데요. 팩트체크입니다. 요 소제목이. 그러니까 이게 요 팩트체크라는 제목으로 계속 이렇게 기획기사를 만드는 거죠. 네. V자 반등 번지는 실업 서울 인천 대전 울산 최악 이라면서 팩트체크를 합니다. 근데 내용을 쭉 읽어보면 서울 대전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제목 자체가 거짓말인데 팩트체크입니다. 내용을 보면 팩트체크인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팩트체크 제목이 섹시하니까 여기다 붙여놓자. 이거 팩트체크 붙여놓으면 자기들 말이 조금이라도 신빙성이 있을까? 요 목적으로 갖다 쓴 것 같아요. 순수한 목적의 팩트체크를 위해서 하는 기자들을 망신시키고 이 말 만들어 놓은 기자들한테 똥 뿌리는 거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발표를 했었죠. 3대 고용지표.
취업자 고용률 실업이 개선됐다는 발표를 합니다. 실제로 고용률은 22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고 취업자 수는 목표치 초과 달성 그리고 실업자 수가 10,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걸 보고 어떻게 딴지를 걸까 고민을 했겠죠. 발목을 잡고 정부는 못하고 있다. 이 정부가 빨리 바뀌어야 된다는 걸 선동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뭘 이끌어낼까 하다가 찾아낸 게 실업률이에요. 근데 실업률도 전체적으로 올라갔어요. 내려갔죠. 그러니까 실업자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지역별로 보자. 그래서 지역별로 찾아낸 게 17개 지역 중에서 6개. 그리고 이걸 부풀리라고 굉장히 작전을 많이 짰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국적으로 10,000명 줄어든 사실만으로 5,100만여 국민의 온돈차를 뭉뚱그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전 이해가 안 가던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경제가 망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아도 자꾸 자기들이 이런 기사를 쓰면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거야라고 이끌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겠죠. 말장난 시작합니다. 실업률 얘기하면서 경북의 실업률 3.9%, 경남 3.8, 경기도 3.8%로 평균을 웃돕니다. 평균이 3.8%예요. 근데 3.8, 3.8, 3.9를 평균을 웃돈다고 이렇게 숫자 장난, 말장난을 합니다. 반면 부산과 대구는 3.7%로 평균보다 낮지만 상황이 좋지는 않다. 이건 뇌피셜 아닙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팩트 체크란 제목을 달고 기사를 썼으면은 여기다가 상황이 좋지는 않죠라는 이런 자기 생각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업률 빨간불 켜진 지역은 어디일까라면서 얘기를 하죠. 6곳을 얘기했다고 그랬죠. 강원도, 충청, 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인천, 세종시가 더 나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단락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실업률이 오름세인 이유는 30, 40대 구직 인구가 모여드는 주요 도시일수록 실업률이 높다. 도시의 일자리를 절실히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기회는 줄어들고 있다. 라면서 대도시일수록 실업률이 높다고 해요. 그러면서 앞에는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인천, 세종시 여기서 대도시는 인천밖에 없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 그 팩트만 안 좋아 해놓고 내용은 엉망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 보니 비극 이러면서 뒤에 내용을 쓰는데 다 개소리예요.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팩트 체크라고 했죠. 팩트 체크가 아니죠. 자기 월급 체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을 쓰면 월급이 늘어나나? 어디다가 이런 팩트 체크라는 내용을 써놓고 자기 이게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이 팩트 체크라는 제목을 달고 기사를 썼어요. 다른 제목을 보니까 바닥 기는 경제 심리. 심리라는 말을 달아놓고 왜 팩트 체크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완전히 모순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요. 사람들 심리가 위축되면 자기도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기사에서 경제는 심리다. 사람들이 위축되면 경제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가 사람들 심리를 위축을 시킵니다. 위축을 시켜놓고 위축됐다고 또 선동을 하죠. 자기들이 나라 경제 이렇게 안 좋게 하면 뭐가 좋은 걸까요? 이 기자들은.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사람들 막 우리 경제 괜찮아진다 해갖고 물건 더 사고 사람들 물건 더 만들고 사람들 뭐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도 잘 돼갖고 돈 더 많이 쓰고 이렇게 되면 자기들한테 뭐가 나쁜 걸까요? 아니요. 제가 2주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IMF 예시를 들었지 않습니까? IMF 때 얘네들 그렇게 쓴 건 결국은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그 집념으로 가장 장난치기 쉬운 게 바로 통계입니다.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보이는 걸 안 보이게 하고 안 보이는 거 보이게 만들면 되거든. 그런 식으로 장난쳤고 이게 웃기잖아. 17개 시도 중 6곳 악화. 그럼 11곳 좋은데. 뭐야 그러면. 평균 이하다 해놓고 평균까지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이제 낮아진 거잖아요. 그건 딱 쏙 뒤에 숨겨놓고 그러니까 한 줄만 쓰고 나머지는 몇몇 도시가 실업률이 높은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근데 제목 자체가 서울, 인천, 대전, 울산 최악 해놓고 서울 얘기는 쓰지도 않았어요. 왜?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낮아진 데만 얘기하고 평균이라는 데는 평균 이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높아진 데는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끌고 가는 거죠. 안 좋다는 쪽으로. 근데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서울, 인천, 대전, 울산을 제목으로 달았으니까 이것만 보면 호남만 좋아졌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기가 호남만 좋아지고 서울 수도권과 충청권, 경상권 나빠졌다 이런 인식을 은연중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 인천, 대전, 울산 이쪽은 총선에서 약간 좀 싸움이 크게 붙을 때니까 그 목적도 있지 않나. 그럴 수도 있죠. 예. 자, 수액 2060님께서 최진봉 말 좀 해라.
자, 정리해 주시죠. 정리. 예. 요 기사에 대해서. 의사들 다 얘기를 하죠. 수액 2019. 야 이제 방금 지금 욕하려고 하는데 지금 입모양이 약간 욕 시작하는 상황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을 강조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사가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계는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걸 객관적으로 봐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어느 부분 한 부분만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뽑아내서 지금 쓰는 거잖아요. 근데 명암이 다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다 낮아진 것은 전혀 무시하고 특정 지역을 골라서 기사를 쓰는 것은 의도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럼 만약에 쓰려면 전체적으로 늘어난 이유를 쓰고 이렇게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실업률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써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싹 빼놓고 특정 지역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가는 것은 본인들이 기사를 쓰면서 통계의 일정 부분만 한 부분만을 끄집어내서 썼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이런 기사는. 팩트 체크라는 말 쓰지 마세요. 그럼요. 이것도 말이 안 기사를.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속이는 거예요. 팩트 체크란 말을 쓰면 사람들이 신뢰도가 높아진다니까요. 뒤에는 보면요. 이 기사 쓴 사람 팀이라고 돼. 팀. 이게 팩트 체크 팀 뭐 뉴스 레빗 데이터 저널리즘 이것도 어디서 많이 쓰는 다른 누구나 어느 방송사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 쓰는 방송사 있어요. 뭐 왜 같은 걸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결국 자기들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해서 객관적으로 썼다는 걸 강조하게 쓰는 거지 이건 팩트 체크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답을 정해놓고 목적이 명확한 기사를 쓰면서 팩트 체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팩트 체크하는 진짜 기자들 욕먹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네. 14회 방송이 끝이 났는데 명절입니다. 명절인데 원래 이맘때쯤 조중동이 장난질 치거든요. 뭐 네. 그렇죠. 대구 부산에는 또 뭐 맞아요. 명절이 없다 뭐 있다고 설 민심 최악 뭐 있다고 쓰는데 하도 우리 같은 놈들이 떠들고 다니까 이제는 못 씁니다. 예, 이제는 못 써요. 못 쓰고 예전처럼 그 뉴스를 세팅하는 능력이 사라졌어요. 조중동에서 사라졌고 2%도 안 된다 그러더니 지금 전국 가구가 신문 보는 집이 그럼요. 망했지. 종이신문 망했어요. 그래서 일례로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이제 분리했습니다. 디지털과 오프라인 종이신문을 분리했는데 젊은 기자들은 다 디지털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이 있는 연차 많은 사람들만 이 오프 쪽으로 보냈거든. 그 뜻이 뭐겠어요? 요 퇴장하면 문 닫겠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어? 그래서 요새 중앙일보가 조선일보다 더 미쳐가지고 날뛰는 거야. 다시 디지털로 올라고. 그런 인간들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일보가 빨리 파악한 거지. 우리의 생명 끝이 났다고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그다음에 뭐 윤석열 검찰총장 또 이번에 추미애 장관 인사 조중동이 이렇게 때리면 옛날 같으면 지금 뭐 지지율 20% 내려가고 막 박살났을 거예요. 그런데 안 움직이잖아. 이게 굉장히 달라진 언론 환경이다. 저널리즘 그 게시판에 어떤 네. 분이 또 이 기사 좀 봐주세요. 화납니다라고 올려주신 게 네. 광주 민심을 하면서 그렇게 욕하면서 결국엔 다 민주당 찍는다. 이렇게 또 광주 민심 한번 흔들어 보려고 또 썼더라고요. 안 통합니다. 이제 안 통하고 니네도 이제 살 길 찾아야 될 것이다. 그런 충고를 드리면서 자 우리는 명절 끝나고 이제 네, 그렇죠. 돌아오는 걸 하겠습니다. 자, 네. 두 분 명절 새해 인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화이팅입니다. 이동형 씨 옆에는 마네킹인가요? 라고 댓글이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인사하고 계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예. 네, 자 마네킹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혹시라도 또 명절 때 갔는데 또 정치적 성향이 다르신 분들이 또 자극한다고 너무 넘어가지 마시고 말리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선 좀 여유롭게 넘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뭐 승리는 우리 손아귀 안에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친척들 간에 얼굴 붉히지 마시고 좀 행복하게 재밌게 즐겁게 보내다 오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길죠? 네. 네, 죄송합니다. 제 후배인데 예, 이해해 주시고. 이제 명절 인사시키고도 이렇게 갈구네. 그래. 나. 알았어. 자,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인데 금방 오지? 네. 금방 5분 있다 옵니다. 5분 있다. 예. 야, 화장실 갔다 오세요. 화장실 이거를 갔다 그냥 쭉 갈래 뭐라고? 켜놓고 켜놔 그럼 5분 있다 올 거니까. 화장실 여러분 화장실 갔다 오시고. 네, 화장실 저희도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분 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